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5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전류의 발열작용은 줄의 법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류가 일정 시간 동안 내는 열량 H는 전류의 세기의 제곱 I제곱과 저항 R에 비례한다 식으로 나타내면 열량 H는 0.24 I제곱 RT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상수 0.24 기억하시고요. 전류 I제곱에 비례하고 저항값과 시간을 곱해주면 열량 히트를 구하실 수 있다. H는 0.24 I제곱 RT, H는 0.24 I제곱 RT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24쿨롱의 전기량이 114줄의 2를 했을 때 기전력을 구하면, 자, 기전력은 볼트로 나타내죠. 전압과 단위는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전압은 위상차고 기전력은 단위 전하당 한 2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114줄은 전력량 W로 전체 한 2를 말하니까 전력량 W는 QV, 이 전기량 쿨롱에다가 단위 전하가 한 1의 양인 기전력 V를 곱하면 되겠죠. 기전력 V는 1쿨롱이 한 1의 양이니까 Q쿨롱의 전기량이 한 1의 양은 W줄이 될 겁니다. 그래서 W는 QV,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W는 144 주어졌고 Q쿨롱도 주어졌으니까, 자, V는 144 나누기 24 해서 6V가 됩니다. 그래서 한 1의 양을 전기량 Q쿨롱으로 나눈 것이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기전력이라고 하면 단위 전기량, 단위 전하가 한 1의 양이다. W는 QV다. 그래서 전체 전력량은 W는 QV다. 요 공식을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전력 V는 줄 퍼 쿨이다. 자, 문제에서는 줄과 쿨롱으로 나오니까 기전력을 구하라 하면 기전력 V는 줄 퍼 쿨이다. 줄 나누기 쿨롱. 이렇게 하면 바로 기전력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 물질의 반응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전율을 비율적으로 나타낸 것, 진공의 유전율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relative permittivity, 비율적인 유전율이 얼마나 더 전기장에 따라 반응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게 비유전율입니다. 그래서 진공이 1이고 공기는 0.00058, 종이는 2, 염화 비닐은 2.2, 고무는 3, 운모가 6.7, 유리가 3.5에서 10까지고요. 물이 80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화티탄 자기가 80에서 90으로 이 중에서 가장 크다. 다시 한번 진공의 비유전율은 1이고 공기는 0.00058, 종이는 2, 염화 비닐 2.2, 고무는 3, 운모가 6.7, 유리가 3.5에서 10이고 물은 80이다. 산화티탄 자기는 80에서 90으로 비유전율이 가장 크다. 이 산화티탄 자기를 이용해서 세라믹 콘덴서를 만듭니다. 자, A종 퓨즈는 전격 전류의 110% 이내에서 용단되지 않아야 된다. 녹아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전격 전류의 10%까지는 초과해도 퓨즈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A종 퓨즈다. A종 퓨즈는 110% 이내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B종은 130%, B종은 130%고 A종은 110% 이내에서 용단되지 않아야 된다. 금속 전선관 작업에서 나사를 낼 때는, 낸다는 게 만든다는 거죠. 나사를 만들 때는 오스터라는 공구가 필요합니다. 금속 전선관 작업에서 나사를 만들 때는 오스터 필요하다. 정속도 전동기에는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유동분. 정속도 전동기에는 유도 전동기, 동기 전동기, 분권 전동기 있다. 정속 유동분. 정속 유동분이다. 알루미늄 전선을 누름 나사 단자 등에 접속하는 경우에 전선 단자 깊이는 충분히 깊게 삽입해야 됩니다. 단자 깊이를 3분의 2까지만 삽입한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알루미늄 전선을 누름 나사 단자 등에 접속하는 경우에 단자 깊이는 충분히 깊게 삽입한다. 3분의 2 아니다. 트위스트 접속 시 적합하지 않은 전선 규격은, 자, 트위스트 접속은 6제곱밀리미터 이하까지만 적합합니다. 그래서 2.536은 되지만 8은 안 된다. 트위스트 접속은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장력이 크지 않은 경우에만 적합하다. 전자기석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뀌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 극도 바뀐다. 맞습니다. 코일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자, 자기장의 세기 공식 회전 퍼 G, Ni 퍼 L 보면 코일 가문 횟수 N과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하고 길이에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코일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맞고요. 같은 전류라도 코일 속에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한 전자석이 된다. 자, 이것도 맞죠? 자화 강도가 큰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한 전자석이 됩니다. 하지만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무한정 자력이 강해진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전류의 자기 생성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한정 자력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전기장의 특징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 극도 바뀌고 코일 가문 횟수가 많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코일에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한 전자석이 된다. 맞지만 전류를 많이 공급한다고 무한정 자력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6분의 파이 라디안이 있는데요. 이걸 360도 각도로 나타내면 과연 몇 도가 될까? 자, 이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것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파이를 원주율이라고 하죠. 3.14159... 이렇게 될 텐데요. 자, 과연 이 숫자가 뭔가? 우리가 원의 둘레, 원주를 나타낼 때 2파이r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해보면 원주는 2파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파이는 원주의 반원의 둘레를 의미할 텐데요. 여기서 이 반원의 각도가 180도죠. 그래서 이 원호의 각도가 180도일 때의 그 호의 길이를 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는 호도법에서는 180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6분의 파이는 180을 6으로 나눈 30도가 되겠죠. 자, 파이는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180도이기 때문에 6분의 파이는 30도다. 특고압 22900V Y 가공 전선로에 완급 접지 시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합니다.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완급 접지 시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삼상 380V 4P, 극수가 4극이라는 얘기죠. 주파수 60Hz, 슬립 5%, 55kW의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속도 N은 몇 RPM인가? 자, 회전자 속도 구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회전자 속도 N은 120 주파수 퍼 극수 이렇게 했었죠. 그런 다음에 슬립만큼을 빼준다. 자, 회전자 속도 N은 120 곱하기 주파수 60 나누기 극수 하면은 1800 나오는데 거기에 주파수 아니고 슬립만큼이겠죠. 슬립만큼 뺀다.
그래서 0.95 곱하면은 1710rpm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55kW 이거 필요 없죠? 380V도 필요 없습니다. 회전자 속도는 120 주파수 퍼 극수 해서 나온 속도에 슬림만큼을 빼준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50Hz 6극인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자, 회전수가 주어졌네요. 회전수가 955rpm일 때 이번에는 슬립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120 곱하기 주파수 퍼 극수 이렇게 해주면 120 곱하기 50Hz 퍼 극수에서 100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슬립만큼을 고려해줬더니 955가 나왔다. 자, 여기는 1 마이너스 슬립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0.955가 들어가겠죠? 자, 계산하기 쉽게 앞에 1000이 나오도록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0.955 해서 1 마이너스 슬립이 95.5%가 되니까 100%에서 빼면 슬립은 4.5%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었다. 그러면은 회전수만 보고 4.5% 이렇게 바로 찾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계산이 복잡하게 안 나온다. 자, 동기전동기에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동기 속도입니다. 단 공급 전압과 부하는 일정하다고 했을 때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동기 속도다. 자, 동기 속도 역시 120 주파수 퍼 극수죠. 그러니까 동기 속도는 극수와 주파수와 관계가 있는 거지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동기 속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자 전류를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동기 속도다. 자, 회전수가 1728rpm인 유도 전동기의 슬립은 단 동기 속도는 1800rpm이다. 이런 문제인데요. 자, 동기 속도가 주어져 있고 여기 나온 회전수는 이게 회전자 속도입니다. 그래서 슬립은 동기 속도에서 회전자 속도를 빼준 것의 비율이니까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한 다음에 다시 동기 속도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동회 퍼 동이다. 동회 퍼 동. 그래서 1800 빼기 1728 나누기 다시 18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수 나오고 동기 속도 나오고 두 개의 rpm이 주어지고 슬립을 구하라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다시 큰 걸로 한번 나눠주면 된다.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나누기 동기 속도 하면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0 빼기 1728 72죠. 72 나누기 1800 하면 0.04 곱하기 100 해서 4%가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되겠습니다. 직권 발전기에서 단자 전압을 V, 유기 기전력을 E, 부하 전류를 I라고 하고 전기 저항 및 직권 계좌 저항을 각각 RA, RS라고 했을 때 관계식을 나타내면 V는 단자 전압은 유기 기전력 더하기 전류가 아니고 더하기 IRV가 아니고 빼기 IR입니다. IR. 자, 단자 전압은 기전력에서 생산된 유기 기전력에서 부하로 인해 생긴 전압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단자 전압 V는 유기 기전력에서 부하 전류와 저항값의 곱 V는 IR, 이것도 단위가 볼트가 되겠죠? V는 I 곱하기 RA 플러스 RS니까 부하 전류와 저항값의 곱만큼을 빼준다. 그래서 V는 E 플러스 IRV 이렇게 나온 거는 틀렸습니다.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자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자형으로 하면 고전압에 견딜 수 있게 전기자 권선 절연이 쉽습니다. 그리고 전기자 단자 고압선을 슬링 레이브 없이 간단히 외부로 인가할 수 있다. 맞고요.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 용이한 것이 회전 계자형입니다. 하지만 전기자가 고정돼 있지 않아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제작 비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자, 회전 계자형 제작 비용 저렴하지 않다. 절연 쉽고 슬링 레이브 없이 간단히 외부로 인가하며 튼튼하게 만드는 데 용이하다. 하지만 비용은 많이 든다. 주상 변압기 고압 측에 탭을 여러 개 만드는 이유는 선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로 전압 조정을 위해서 주상 변압기 고압 측에 탭을 여러 개 만든다. 선로 전압 조정 탭, 선로 전압 조정 탭. 어떤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단락 시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인가? 자, 일반적으로 임피던스 강화가 5%다. 임피던스는 교류에서 저항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기적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니까 단락 시 단락 전류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저항값이 0이 되면서 큰 전류가 흐른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저항 없이 한꺼번에 전류가 100%가 이렇게 흘렀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평상시 임피던스 강화가 5%니까 분모에 5를 넣고 약분하면 단락 시에는 전격 전류의 20배의 단락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 강화가 교류에서 단자 사이 강화하는 전압을 말하니까 단락시를 100%로 놓고 분모에 임피던스 강화 5%를 놓으면 약분해서 20 이렇게 단락비를 구해서 단락시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20배가 된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계자 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고전압 유도에 의해서 절연 파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에서 계자 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절연 파괴 위험 방지를 위해서다. 계자 권선 단락, 절연 파괴 위험 방지. 계자 권선을 열어둔 채 전원을 켜게 되면 계자 회로가 다 망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기동법에서는 계자 권선을 단락시키게 되겠습니다. 절연 파괴 위험 방지다. 동기기에 사용되는 절연 재료 중에 비종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는 기준 온도는 공기 중 40도다. 자, 온도 상승 한도는 최대 빼기 기준이죠. 최대 빼기 기준이다. 비종 절연 허용 최고 온도가 130도니까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상승 한도는 최고 130 빼기 기준 온도 40이다. 그래서 90도가 비종 절연물의 온도 상승 한도가 되겠습니다. 비종 절연 허용 최고 온도는 130이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3차 권선 변압기는 3차 권선 조상기를 접속하고 송전선의 전압 조정과 역률 개선에 사용된다. 이게 맞는 답입니다. 3차 권선 변압기는 조상기를 접속한다. 다른 거 아니고 조상기를 접속하고 전압 조정과 역률 개선에 사용됩니다. 요 빨간색을 다 바꿔서 나옵니다. 3차 권선 변압기는 조상기, 전압 조정, 역률 개선이 키워드다. 조상기, 전압 조정, 역률 개선이 3차 권선 변압기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은 보극과 보상 권선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은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전기자 반작용 없애려면 보급과 보상권선 설치한다. 부호월츠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입니다. 주콘사. 부호월츠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다.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연결 파이프에 설치한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호월츠 계전기의 설치 위치 물어본다.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 찾으셔야 됩니다.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 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역률, 토크, 전류입니다. 특히 역률을 비례 추이할 수 있다. 비례 관계를 추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이죠.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역률, 토크, 전류다. 효율, 동손 출력은 비례 추이 불가합니다. 역률, 토크, 전류를 비례 추이할 수 있다. 슬립이 0.05, 5%란 얘기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자, 회전자 회로 주파수는 슬립에다가 전원 주파수를 곱하면 나옵니다. 간단하다. 그래서 회슬전이다. 회는 슬전이다. 슬립 곱하기 전원 주파수가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05 곱하기 60 하면 3Hz 나오죠. 전기 철도에 사용하는 직류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입니다. 자, 직권 전동기는 찍찍 전동기. 기동 토크가 부하 전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전동차, 크레인, 철도 등에 사용합니다. 부하 변동이 심하고 기동 토크가 크게 요구되는 부하에 적합한 것이 찍찍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전동차, 크레인, 철도다. 반면에 분권 전동기는 회전 속도 조절이 쉬워서 공작 기계나 압연기 등에 사용된다. 자, 회전 속도 나온다. 분권 전동기예요. 회전 속도 조절 쉽다. 분권 전동기. 그 다음에 복권 전동기는 이것도 기동 토크가 커서 크레인이나 엘리베이터, 공기 압축기 등에 사용합니다. 자, 엘리베이터 사용한다. 복권 전동기입니다. 크레인, 엘리베이터, 공기 압축기 등에 사용하는 기동 토크가 큰 전동기는 복권 전동기다. 자, 자기력선은 교차된 곳에서 자기력이 세다 하면 틀립니다. 틀린 말이다. 자기력선은 상호간에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된 곳에서 자기력이 세다 이런 지문은 아예 성립이 불가합니다. 자기력선은 상호간에 교차하지 않는다. B사인파는 일반적으로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기직. B사인파는 고기직이다.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B사인파입니다. B사인파 고기직. 자, 단상 100V, 800W, 역률이 80%인 회로의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자, 100V는 전압이 되겠고요. 800W는 전력 P, 그리고 역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리액턴스를 찾아라. 자, 리액턴스는 반응 저항인데요. 교류 회로에서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 저항의 정도다. 자, 리액턴스는 X로 표현합니다. 단위는 옴이다. 그리고 온저항, 임피던스도 알아놔야 되는데요. 임피던스는 Z로 표현하고 교류 회로에서 저항 개념의 확장값입니다. 크기만 갖는 저항 R과는 달리 크기와 위상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가 통합 저항으로 Z는 루트 저항값 R 제곱과 리액턴스의 제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임피던스 Z는 루트 저제 플러스 리제다. 저항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의 제곱이다. 루트 저제 리제, 임피던스인데요. 자, 우리는 리액턴스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리액턴스를 구하려면 임피던스도 알아야 되고 저항값 R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전압, 전력, 역률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공식으로 임피던스와 저항값을 구해야 우리가 리액턴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 자, 먼저 이 공식은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임피던스 Z는 루트 저제 플러스 리제다. 루트 저항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 제곱이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임피던스도 저항값이니까 저항은 I분의 V. 그 공식을 이용해서 R은 I분의 V니까 임피던스도 I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압은 100V로 주어져 있는데 I는 모르니까 다시 P를 이용해서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역률입니다. 그래서 VI 역률을 이용해서 전력 P와 전압, 역률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I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P는 VI 역률. 전력 P 800W는 전압 100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 0.8 이렇게 해서 I는 10A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I가 나왔으니까 이 10A를 임피던스 Z는 I분의 V에 대입을 해주면은 10분의 100은 10옴, 임피던스는 10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임피던스 값을 알았으니까 자, 이 R 값만 알면 되겠는데요. 이 저항 R은 임피던스의 역률을 곱한 겁니다. 임피던스의 역률을 곱한 거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10으로 구했고 역률이 다시 0.8이니까 8이 저항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피던스는 10, R은 8 이렇게 대입을 하면 리액턴스의 제곱은 자, 요 루트를 벗겨주기 위해서 전체 식의 제곱을 하면 이쪽은 100이 되고 64 더하기 리액턴스 제곱이 되고 리액턴스 제곱은 36, 리액턴스는 6옴 이렇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다 포기해도 되지만 요 공식들을 좀 암기하고 공부를 좀 하신다면 이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를 응용해서 또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자, 요 정도 문제는 공식을 암기를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전압, 전력, 역률이 주어지고 리액턴스 구하라 그러면은 전력 P는 VI 역률 요 공식을 이용해서 전류를 먼저 구하고 임피던스 Z는 I분의 V에서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임피던스 곱하기 역률은 저항 R 값이니까 임피던스 Z는 루트 저제 리제 루트 저항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 제곱 요 공식을 이용해서 자, 리액턴스 값을 쭉 계산만 해주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회로 내부가 아니라 자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을 누설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기 회로 내부가 아니라 자로 이외의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을 누설 자속이라고 한다. 자로 이외로 새버린다, 누설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체 인덕턴스 100H의 코일에 전류를 1초 동안 0.1A만큼 변화시켰다면 유도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자, 변화가 나왔죠. 변화량을 가지고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L 자체 리액턴스 곱하기 시간 변화분의 전류 변화분이다.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자체 리액턴스 곱하기 dt분의 dl 시간 변화분분의 전류의 변화분이다. 계산하면 자체 리액턴스 100 곱하기 시간 변화분 1초죠. 전류의 변화분은 0.1A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10V가 유도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유도 기전력은 자체 리액턴스 곱하기 시간 변화분의 전류의 변화분이다.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죠. 대전된다. 어떤 물질이 정상 상태보다 전자수가 많아져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 연결 시에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 접속의 몇 배인가? 자, 병렬 연결 시에 합성 정전 용량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합성 정전 용량은 합성 저항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직렬일 때 합성 정전 용량, 직합 용량은 역수로 더해주면 됩니다. 역수를 더한다. 직합 용량분의 1은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 해서 C분의 2가 되고 다시 역수로 바꿔주면 직합 용량 CD는 2분의 C가 됩니다. 그리고 병렬일 때는 그냥 더해주면 되죠. 병합 용량 CA는 C 더하기 C니까 2C가 된다. 그래서 병렬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2C가 돼서 이 둘의 차이는 4배가 되겠죠. 자, 직렬일 때는 2분의 C, 병렬일 때는 2C니까 여기다 4를 곱하면 이렇게 2C가 되겠죠. 그래서 병렬일 때가 직렬일 때 4배다. 자, 정정 용량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정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 연결 시에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 접속의 4배가 된다. 자, Y결선에서 성간전압 VL과 상전압 VP의 관계는 루트 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루트 3을 상전압에다 곱해야 성간전압이 된다. 상전압에 루트 3 곱해야 성간전압 된다. 자, Y결선에서는 그렇고요. 자, 델타 결선 시에는 상전류에 루트 3을 곱한 것이 성간전류가 된다. 그래서 Y결선에서는 전류는 같고 전압 사이의 관계가 상전압에 루트 3을 곱해서 성간전압이 되고,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이 같고 상전류에 루트 3을 곱해서 성간전류가 되는 것이 델타 결선에서의 전류의 관계값입니다. Y결선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상전압에 루트 3을 곱해야 성간전압이 되고,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 간의 관계, 루트 3을 곱해야 성간전류가 된다. 자, 도전율의 단위는 옴을 뒤집어 놓은 거, 이게 멨이다. 모 퍼 미터다. 모펌이 도전율의 단위는 모펌이다. 그럼 이 도전율은 도대체 뭔가? 자, 도전율은 전도율이라고도 하고 전도도라고도 합니다. 컨덕티비티,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 전도율의 단위는 전도도 시그마는 모 퍼 미터로 나타내는데, 요즘에는 이 지멘스로 통일했었습니다. 전류가 잘 통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전도도가 좋은 순서는 은구금 알마니, 철납 안티모입니다. 철납 안티모. 은구금 알마니. 야, 좋은 거 다 있죠? 은, 구리, 금, 알마니. 브랜드 아니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니켈, 철, 납, 안티모 순입니다. 자, 은이 전도도가 가장 좋다. 가장 비싸죠. 그래서 구리를 주로 쓰는데, 은구금 알마니, 철납 안 순이다. 그래서 이 모는 컨덕턴스의 단위입니다.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컨덕턴스 G는 저항의 역수다. R분의 1이다. 그리고 단위는 모로 나타낸다. 자,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15민 전지 4개를 직렬 연결하고 이를 단락했을 때 단락 전류는, 요건 최대 전류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값을 구하는 거니까 기전력은 볼트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전압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의미상으로 다르지만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1.5V 0.15미고 전지가 4개다. 직렬 연결했으니까 자, 기전력은 4배가 되고 6V가 되죠. 전체 저항도 4배가 된다. 0.1이니까 0.45옴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요 옴의 법칙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가장 기본입니다. I는 R분의 V. 그래서 전류 I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니까 전압 6V, 저항 0.45옴 해서 15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전력 1.5V, 내부 저항이 0.15민 전지 4개를 직렬 연결했다. 단락했을 때 단락 전류는 I는 R분의 V 해서 직렬 연결이니까 기전력, 전압도 4배, 저항도 4배 이렇게 해서 I는 R분의 V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듣기로 끝내는 전기기능사 필기, 벼락치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5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6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